밭은 왜 아니고 아주까리 동백은 왜 여는가. 이 노랫말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요. 이 아주까리 동백에 대한 노래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요. 진짜 많은 쪽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저 말이 왜 그렇게 많이 노랫말로 쓰였을까요? 여기는 재미나게 숨겨진 얘기가 있어요. 아주까리 동백, 열나는 콩팥. 콩팥은 먹고 사는 건데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논농사는 남자들이 짓고 밭농사는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콩팥은 그 밭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농작물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콩팥은 안 열고 아주까리 동백이 왜 여느냐고 한탄을 해요. 아주까리 동백은 뭘까요? 아주까리하고 동백기름만이 전통사 옛날에는요 여인네들의 화장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콩팥이 많이 열려야 되는데 동백기름 하고 아주까리는 잘 열려요. 이게 여자들에게 속상한 일이거든요. 2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주까리 동백아 여지 마라. 누구를 보이려고 머리에 기름. 화장을 하는데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것이 아주까리 동백기름인데 그것이 해봤자 누구를 보이느냐 그 얘기죠. 이제 한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한탄이. 자, 그런데도 꼭 아름답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한 사람이 무심해요. 그러니까 3절로 넘어가면 아주 된소리를 합니다. 아주까리 동백기름에 분 바르고 우리네 삼동서 떼난봉 난다. 옛날에 여자 혼자 남봉이 뭐예요? 바람 피는 거잖아요. 근데 삼동서는 삼형제의 아내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떼난봉 난다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그런 거죠. 신랑이 각시의 아름다움도 칭찬해주고 이렇게 분을 바르면 이쁘다고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자기 혼자 바람 핀다고 하면 소방 맞죠. 그러니까 너희 삼형제 마누라들이 함께 남봉질 피울 테니까 우리한테 잘해 하고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소리예요. 이러한 숨겨진 뜻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 노래가 정선아리랑에서도 나오기 자유롭게 부르던 민요의 노랫말로 그렇게 많이 쓰였던 거예요. 재미없나요? 이런 숨겨진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는 민속애들에 대해서 빠져들기 시작했죠. 저 칠판에는 그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언제나 그걸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가볼까요? 집짓기, 무료봉사. 지난 시간에 저는 의단면 청룡리 돌모루라는 동네에서 아주 가난한 집의 청년 부부를, 신혼부부를 위해서 쌀 2가마니 갖고 집을 지은 이야기를 했어요. 무료봉사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95% 이상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료봉사는 모두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짓기 무료봉사의 남은 이야기를 좀 한다면 이런 거죠. 부잣집과 보통집과 가난한 집에 무료봉사하는 정도가 달랐어요. 똑같으면 부잣집에서 옷 집으면 양반들이 할 때는 착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뭐예요? 품짝을 쓰게 하는 겁니다. 무료 봉사를 하는 횟수가 부잣집에는 이틀에서 3일밖에 안 해요. 가난한 집은 4일에서 5일, 친구들은 일주일 이상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 일꾼들에게 품짝을 주어서 했던 부잣집의 경우는 어떤 사람들을 품격으로 썼느냐면 좀 자세히 얘기할게요. 황토가 엄청 많이 필요한데 그 황토를
전하는 지게질은 굉장한 노동이죠. 그래서 장정들이 황토를 파는 것도 품짝을 주고요. 집터를 고를 때 품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둥나무, 석가래는 장정들이 무료로 다른 산에 가서 밤에 베다가 보충을 해주기도 하는데 부잣집에서는 기둥은 반드시 돈을 주고 사거나 산 임자들에게 사서 썼어요. 그리고 목수의 품짝, 목수품 하나에 따라오는 것이 부목수라고 해서 소목수, 부목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그리고 목수를 보좌하는 보좌인, 거기까지도 품짝을 주고요. 기와쟁이, 기와를 이를 때 기와를 덮는 기와쟁이, 그리고 구들장을 떼우는 장정들. 그 전통사회로 내려가면 그 면 단위의 어떤 지역마다 구들장 떼는 곳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산에 가면 구들로 쓸 수 있는 돌이 많다. 근데 그 구들장을 떼는 석공이나 그것을 집 짓는 데까지 운반하는 장정들의 품도 품짝을 줬고요. 구들장을 놓을 때, 그리고 기와 각종 미쟁이, 그리고 구들장 미쟁이품 등을 품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잣집에서는 돈을 써서 집을 짓는 거고, 보통 집에서는 이런 정도를 조절해서 짓는 거고, 그리고 아주 가난한 집들은 그런 것들을 전체 무료로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집을 짓기 시작하면 동네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부잣집의 경우에는 장정들이 품팔이를 할 수 있어요. 겨울에, 봄에, 새봄부터 집을 짓는데 새봄에 농사철 되기 전에 품삯을 받는 품을 팔 수 있다는 것은 옛날 가난하던 시절에는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장정들이 하고요. 동네 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집안들이라고 하면 이틀에서 많으면 7일까지 무료 봉사를 하는 것을 마을 촌장, 이제 저희들이 아는 기억에서는 이장들이 그걸 조절을 했지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집 짓는 일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여기가 의당 집터 다지기 전수 교육관이니까 집터를 다지는 일을 좀 이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집터를 다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요, 물론 터를 고르는 일입니다. 집터를 고르는 일도 어느 집터나 똑같은 건 아니죠.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옛날부터 있었던 집터를 뜯어내고 다시 집을 짓는 집터를 다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터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 있겠죠. 묵은 집터를 고를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은 돌을 처리하는 겁니다. 옛날 집을 지을 때 돌이 많이 필요했죠. 그게 뭐냐면 그 중에서도 구들장으로 놓였던 돌, 부뚜막을 쌓을 때 그 부뚜막 이맛돌 같은 것들이 집을 헐면 땅속으로 다 묻히게 돼 있어요. 그것들을 파내야 됩니다. 재생을 위해서 파내는 것이 아니라 집터 안에 돌이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파내요. 그게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르고요. 나무나 그 안에 들어가서 썩을 것들을 골라내야 하기 때문에 묵은 집터를 고르는 일은 대부분 땅을 일구어서 못 쓰는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면 고르게 피는 거니까 곡괭이나 가래가 제일 많이 쓰이는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집터는요, 다르죠. 새집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논에는 절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왜? 논농사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럼 어디다 짓느냐? 보통은 밭이나 아니면 야산에 산을 깎아서 집터를 만들죠. 그러니까 야산을 할 경우에는 나무 뿌리부터 다 파내고 돌 골라내야 되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밭이 제일 쉬워요. 밭은 대부분 경사만 잡으면 되는 꼴이니까 집터를 다지는 데 있어서 집을 지을 때, 집은 좀 높이 지니까요. 그 집을 짓는데 흙을 모아서 고르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집터를 고르는 작업이 두 가지라고 하는데 또 하나 좀 재미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흙의 질입니다. 흙의 질이요. 강변 마을들을 체록하다 보면 재미난 얘기들을 해요. 집터를 다지기 전에는 물동이를 물기계로 2, 3일 전에 막 지르다 부어놨다가 물기운이 거친데 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땅에 모래질이 많을 때입니다. 모래질이 지나치게 많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위에다가 황토를 또 논흙을 하다가 부어갖고 그것을 골라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모래가 있기는 있는데 그냥 집을 지을 정도예요. 근데 모래를 그대로 두고 다지면 땅이 잘 안 다지겠죠. 그럴 때 물을 불어다 붓고 그 물이 빠진 뒤에 이제는 집터를 다지는 거죠. 그 집터를 다지는 일에서 보이는 민속 예술로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래질 소리입니다. 집터 고르는 가래질 소리. 집터 고르는 가래질 소리는 가래는요. 가래는 요즘 어디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가래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좀 그릴게요. 가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삽날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긴 자갈치 아주 길어요. 보통 뭐 2m 이상 되는 가래가 있고 여기에 줄을 동아줄로 이렇게 매서 장정들을 하나하나마다 사람이 잡고 이걸 당기는 거고요. 장치꾼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이걸로 대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줄이 하나면 장치꾼 줄 둘에서 삽목가래라고 하고 줄이 양쪽에 2개씩 하면 4명의 장치꾼에서 5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당기면서 하는 거죠. 근데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줄꾼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줄꾼들이 하는 것을 맞추어서 동시에 힘을 써야 되니까 노래를 하죠. 노래는 궁지에서 체록된 가래질 소리 노랫말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허이 농청 가래로새 그러죠. 어허이 농청 가래로새 하는 거고요. 하나는 는실 가래여 는실 가래여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장치꾼이 그 후렴 앞에 노래를 하죠. 그 노랫말 하죠. 땡겨보세 땡겨를 보세 동작으로 하면 장치꾼은 이렇게 되거든요. 땡겨보세 땡겨를 보세 그럼 줄꾼들은 이렇게 땡겨서 노래를 하죠. 상간의 허질로 땡겨를 보세 어허이 농청 가래요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에는 긴 소리하고 잦은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엄격히 하면 구호처럼 부르는 소리까지도 그 노래로 본다면 3가지죠. 그러니까 농청 가래로세 하고 빨리 하는 소리가 잦은 소리고요. 그건 마지막에 할 때 하고요. 또 이제 가래날을 이렇게 세워대는 걸 시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낼 때. 그리고 바짝 세워대는 걸 꼰장가래라고 하는데 그 가래질을 하는 데 있어서 시카라하고 마지막 밀어서 다듬을 때는 노래 박자로는 안 되죠. 그냥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시카고 여차 해갖고 하는 소리로 마무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농사일을 할 때 가래질 소리하고 집터 다지는 가래질 소리는 좀 달라요. 왜 달랐냐면 농사일은요 생흙을 파서 하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래가 좀 됩니다.
힘을 써서 하는 소리째로 나오고, 그리고 집터 다지기는 노래를 할 때는 마지막 전체로 다 뭐 꽃갱이질, 호미질, 가래질, 돌 굴러내는 거 되고 나서 마지막 평탄 작업 정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또 힘도 덜 들고 하니까 능청능청 가는 소리로 변해갑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집터를 다지는 겁니다. 고르는 겁니다. 집터가 골라지면 집터를 다지는 날짜를 잡아서 집터를 다지는데, 집터를 다지는 날 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고사입니다. 고사. 집터 다지기가 잘 되고 이 집이 잘 되라고 고사를 지내는데, 그 고사를 지낼 때요, 고사를 지낼 때 방법은 3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집 주인 내외가 상을 차려놓고 새벽에 지내는 고사고, 두 번째 건 뭐냐면 동네 장정들이 다 모여들었을 때 그 집터 다지기 전에 지내는 고사고, 그것도 이제 집 주인만 지내요. 절을 하고 하는 것.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집에서 좀 무속적인 쪽에 믿음이 큰 사람들은 새벽이든 밤이든 전날 밤이든 태기를 해서 무당을 불러서 고사를 지내기도 했어요. 그 일반적으로 새벽에 지내는 집에서는 부잣집과 가난한 집이 상차림이 많이 차이가 나죠. 보통 집은 쌀 닷대 정도 떡을 해요. 시루떡을 하는데, 그 떡은 물론 저녁에 장정들에게 나눠주는 준비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삼색과일 정도, 그러니까 뭐예요? 밤, 대추, 감 정도를 놓고요. 그리고 술을 놓는 정도에서 합니다. 대부분 그 개인적인 쪽에서 할 때에 돼지머리는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돼지머리는 목을 치는 것이 좀 흉하게 보여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공주이론에서는 절대 돼지머리를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가난한 집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뭐 과일도 안 넣을 수 있는 거죠. 떡은 얼마 꼭 하는데 서대서읍을 합니다. 서대서읍을 할 때는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시루떡으로 하지 않고 흰무리로 하는 관습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술을 놓고 이렇게 하죠. 명태에 실 놓는 정도는 대부분 했고요. 그리고 부잣집에서는요, 그날 밤에 나누어 줄 음식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떡을 한 마리씩 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에다 오색과일, 아까 말한 과일에다가 사과배도 더 넣고요.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그 집에서 사는 부분 별을 놓는데 쌀을 놓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놓고 고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는 절차는 거의 유교식입니다. 축은 읽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요. 그냥 놓고 무릎 꿇고 축 대신 이 집 짓고 살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는 형태의 기원을 하고, 3잔 정도 잔을 올리고 절을 하는 걸로 끝나죠. 그런데 이것이 공주 지역에서 낮에, 이제 저녁에 집터 다지기는 하거든요. 밤에 하는데, 저녁 먹은 장정들이 모여들었을 때 고사를 지내는 집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 좀 잘 살아, 그러니까 오늘 고사부터 음식 충분히 낼게 하는 의미를 담아서 고사를 지내는데, 이때는 많이 넣습니다. 충분히 많이 넣고 불을 좀 과시하고, 그런 곳에서는 혹여 아주 드물겠지만 돼지머리를 썼다는 증언도 나오죠. 그렇게 해서 유교식 제사를 또 똑같이 지내고 나면 이제 집터 다지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고사에서 보여주는 특별한 예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터 다지기 고사 축원이요. 축원이 갑니다. 덕담 가요. 갱게 이렇게 해서 하는 소리인데, 그 노랫말은 물론 그 집의 명기를 부르고 좋은 기운을 먼저 부르고 그 집 더 잘 되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큰 소리도 칩니다. 동네 사람들 큰일 났다. 이 집 더 다져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 이 집이 부자 돼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 집 일만 할 거다. 뭐 이런 재미난 얘기들도 듣고요. 해서 축원고사 소리를 하고 나면 풍장을 치고 그리고 저 집터 다지기로 들어가죠. 집터 다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방송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 내용은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집터 다지기 회원들이나 집터 다지기에 관련된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그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도 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이걸제 민속마당 두 번째 이야기. 겨우 집터 다지기 민속 하나에서 집터 고르고 고사 지내는 이야기를 끝냈어요. 자세히 하려면 이것도 몇 번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이어서 방송합니다.